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매매를 할 때의 기본은 지지 저항을 받을 만한 매물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매물대를 파악하고 차트 보는 스킬을 발전시키려면 지난 영상에서 다룬 엘리엇 파동편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단기간에 엘리엇 파동을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엘리엇 파동을 모르더라도 스스로 매물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4시간봉 마감의 중요성과 그걸 통해서 손익비 좋은 타점을 찾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장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캔들의 개념부터 짚어볼 건데요.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캔들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가격을 화면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캔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방 힘이 강함을 나타내는 양봉과 하락 힘이 강함을 나타내는 음봉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캔들의 두꺼운 부분을 몸통, 얇은 부분을 꼬리라고 부릅니다. 캔들 밑에 꼬리는 특정 구간을 지지받을 때 생기고 반대로 윗꼬리는 저항을 받을 때 생깁니다. 봉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시작 구간을 시가, 봉이 다 만들어지고 마감시킨 구간을 종가라고 부릅니다. 양봉 캔들을 예시로 볼 때 캔들의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다음 캔들이 음봉이던 양봉이던 다음 캔들의 시작은 무조건 전 캔들의 종가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캔들이 음봉이라면 다음 캔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캔들의 기본 형성 과정이고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캔들의 몸통, 시가, 종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비트겟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은 1분 봉에서도 존재하고 심지어 1초 단위로도 존재합니다. 분봉에서도 분명히 지지와 저항을 받는 구간이 있고, 그 말은 즉 분봉 단위에서도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봉 단위의 매물대만 본다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같은 구간을 4시간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분봉의 현재 구간을 보면 변동성이 심해 보이는 반면 이걸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보면 이 구간이 방금 5분봉으로 보고 있었던 구간입니다. 한눈에 봐도 비교될 만큼 4시간 봉에 비하면 5분봉의 움직임은 너무 작은 흐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분봉 매매에 적응이 된 사람들은 조그만 큰 흐름에도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크게 보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흐름인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적어도 전체 그림에서 시간봉 이상의 흐름을 주로 먼저 보고 분봉 지지 저항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15분봉보다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의 파동 카운팅은 사막에서 모래알 찾기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현재 본인이 분봉 안에서만 지지 저항을 찾고 있다 하시면 분봉에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큰 시각에서 지지 저항을 찾는 연습부터 하시길 추천드리고, 분봉에서의 파동 카운팅이나 매물대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 15분봉으로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매물대라는 건 시간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한눈에 봐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화면의 녹색 선은 설명을 위해서 4시간봉 기준으로 매물대 하나를 표시한 지점인데요. 지지구간 매물대를 4시간봉 캔들이 몸통으로 뚫고 마감을 시킨다면 그 뚫린 매물대는 이후에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몸통으로 뚫는다는 말은 쉽게 이런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캔들 몸통의 약 절반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캔들이 매물대를 지나서 종가 마감시킨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4시간봉 몸통으로 뚫린 지지 매물대는 이후에 쉽게 뚫지 못하는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봉 캔들과 비교해서 매물대를 바위로 비유를 하자면 분봉의 시간 프레임 캔들은 바위를 바늘로 뚫는 거라 보시면 되고, 시간 프레임이 큰 캔들은 바위를 큰 말뚝으로 뚫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분봉으로 여러 번 두드리는 것보다 시간봉으로 여러 번 두드려야 매물대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는 캔들 몸통이 뚫고 마감시켰는데 왜 다시 내려온 건지 의문이시라면, 이건 바위를 뚫긴 뚫었지만 완전히 뚫기엔 바위의 두께에 비해 말뚝을 내려치는 힘이 부족했기에 절반만 박힌 말뚝을 빼고 다시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말뚝을 내려치는 힘이란 거래량을 뜻하고 해당 구간은 적은 거래량으로 뚫은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심리적으로 간단하게 해석하면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서 개미들이 매수하게 만들고 다시 가격을 다운시키는 페이크 무빙으로 보시면 되고, 투자 시장에선 이런 현상을 휩소 무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특징을 알면 4시간봉 캔들이 한 번도 몸통 마감시키지 않고 지켰던 이런 구간을 몸통 절반 이상으로 뚫고 마감을 시킨다면 휩소를 대비해서 4시간봉 몸통이 다시 올라와서 마감시키는 걸 손절 기준으로 잡고 매도나 짧게 추격 숏 대응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 매물대를 찾을 때 참고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4시간 봉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15분 봉, 1시간 봉, 날봉, 주봉, 월봉까지 거의 모든 시간 프레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고 잘 참고하셔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 17.6K에서 25.1K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 중인데요. 먼저 과거의 차트 그림들을 봐야 합니다. 여기 구간이 현재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차트를 늘려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유용한 꿀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매물대를 표시하고 싶은 구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컴퓨터가 윈도우라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H를 누르시고, 맥 OS를 쓰신다면 옵션을 누른 채로 H를 누르시면 마우스가 있는 곳에 가로선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찾으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물대를 찾을 땐 캔들의 몸통 마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이 몸통으로 뚫지 못한 지지 저항을 받았던 공통적인 구간을 주로 보고, 상승 하락 포함해서 하나의 추세가 시작하는 구간과 시작했던 그 추세가 한 번은 막혔던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한 선을 예로 들자면 상승이 이어지다가 한 번 막힌 구간이고요. 그 막혔던 구간이 뚫리고 나서 바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이후에 잘 올라가다가 특정 구간에 막혀서 큰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떨어졌음에도 이전에 지지저항 자리에서 캔들이 몸통으로 뚫지 못하고 또 다시 캔들 몸통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구간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을 찾았으면 이 중에서도 중요해 보이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차트를 다시 넓게 펴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 매물대로 표시한 구간은 큰 상승 이전에 잠시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이었고요. 다시 상승 흐름이 출발한 지점인 이 구간들은 중요 매물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크게 보고 상승 흐름이 다시 출발하기 시작한 구간의 매물대를 색깔을 바꿔서 다른 매물대와 구분을 두겠습니다.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의 색깔과 굵기도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매물대는 여기까지 봤을 때 고점에서 막혀서 색깔을 바꿨지만, 바로 밑에 매물대는 상승 중에 가파른 각도로 조정을 준 구간이기도 하고, 위에보다 밑에가 저항을 더 많이 받았던 구간이라서 이럴 땐 바로 밑에 매물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받은 캔들의 각도를 비교해보면 저항의 강도도 밑에 매물대가 더 강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흐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매물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차트가 나오는 모양에 따라서 매물대를 새로 그리는 식으로 수정도 해보면서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구간이 중요한 매물대가 되는 곳입니다. 큰 상승이 진행하는 중에 비교적 큰 눌림이 온 구간이고, 큰 폭으로 떨어져서 꼬리는 이탈했지만 빠르게 말아 올려서 4시간봉 몸통 마감으로 지킨 구간은 정말 중요한 매물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캔들 꼬리가 길게 여러 번 빠졌을 땐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방금 구간을 크게 보면 이 구간이고요.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상 다 보시고 꼭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물대를 표시했던 20년도 말에서 부처빔 이후 21년 2분기 구간을 보겠습니다. 부처빔이라는 무서운 하락 이후에도 이전에 지지저항 매물대가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69K를 찍으러 가기 전 최저점이었던 이 구간은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매물대 중 하나인 이 매물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항대로 작용했던 매물대를 뚫으면 조정 이후에 지지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25% 큰 하락을 한 뒤에 지지를 받은 구간이고요. 동시에 69K를 찍기 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21년 말에 나온 멍거빔이라고 불렀던 페닉셀 구간도 보겠습니다. 대략 27%라는 대폭락이 나왔음에도 이전에 찾은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뚫지 못한 구간 역시 저항 매물대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현재 구간인 22년 9월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현재 왜 이 매물대에 걸려 있는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 큰 상승 중에 한번 막혀서 잠시 머물렀던 자리고요. 심지어 22년 9월 기준 저점인 17.6K는 이전 상승의 재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구간이 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강한 지지대인지 알기 위해서 시간 프레임을 날봉으로 바꿔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물대의 강함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캔들들이 많이 머물렀던 자리들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17년도 고점 자리도 강한 저항을 받고 빙하기가 온 시작점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번은 지지를 받아서 머물러 줄 만한 매물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17년도에 딱 한 번 막혔을 뿐 그 이후엔 그렇다 할 지지 저항을 받은 적 없이 거의 수직 상승처럼 보이는데요. 쉽게 뚫은 자리는 쉽게 뚫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의 강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선 캔들이 오래 머물렀던 구간을 중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집안이 탄탄해야 건물도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차트 캔들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2년 9월 기준 저점인 17.6K보다는 더 아래 이런 매물대들이 좀 더 강한 매물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파동의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파동을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4시간봉만으로도 중요한 매물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찾았다면 실매매를 위한 손익비 좋은 대응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지지대부터 살펴보면 캔들이 저점을 만들고 반등 파동 이후에 캔들 몸통 마감으로 지켰던 이 구간은 단기 지지대의 역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캔들 몸통이 이 구간을 뚫고 마감시키는 것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이후에 매수나 롱 관점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음 캔들이 막혔던 저항 구간을 보면 캔들이 몸통으로 뚫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캔들이 다시 이 근처로 올라온다면 마찬가지로 4시간봉 몸통이 저항대를 뚫고 마감시켰을 때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 매도나 숏 각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4시간봉 몸통 마감을 위해서 시켰기 때문에 방금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면 손절은 나갔겠지만 다음에 캔들 몸통이 다시 매물대 아래에서 마감시킨다면 위로 뚫은 걸 휩쓸어 보고 다시 또 같은 방식으로 매도나 숏각을 보는 게 4시간봉 매물대의 대응법입니다. 큰 시간 프레임에 지지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맥자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예시로 보면 이전에 4시간봉 몸통으로 지켰던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떨어지더라도 단기 지지대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매물대 아래에서 4시간봉 마감된 건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4시간봉 몸통이 그 매물대를 뚫고 다시 올라온 상태라서 손절 기준을 매물대 밑에서 4시간봉 마감 또는 밑꼬리에 잡고 매수나 롱 포지션 대응은 손익빅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바로 위에 4시간봉으로 지지받았던 곳은 저항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4시간봉 매물대 매매는 강력하면서도 위험성이 조금 있는 장 단점이 확실하게 나뉘는 방식입니다. 이 구간을 15분봉으로 바꿔서 예시로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캔들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을 때 제일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트 특성상 특정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박스권 형태의 모양이 자주 나옵니다. 이전에 매물대를 잘 찾으셨다면 롱이나 숏, 매수나 매도를 어디서 대응해 볼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간은 10배 레버리지만 해도 약 5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두 번째, 자잘한 무빙에 털리지 않습니다. 15분봉에선 4시간봉으로 찾아놨던 매물대를 여러 번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4시간봉 매매의 손절 기준은 4시간봉 몸통 마감으로 보기 때문에 숏이나 매도를 노리고 있다면 이런 작은 무빙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구간에선 4시간봉 몸통으로 뚫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손절폭이 큰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 매물대에서 롱을 잡고 손절 기준을 봉 마감으로 했다면 약 손실로 빠르게 손절해서 이 다음에 하락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 구간은 얘기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번 4시간봉 몸통으로 지지받은 구간이라 여기서도 롱이나 매수로 대응해 볼 근거가 있지만 손절 기준인 4시간봉 몸통 마감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하락폭을 다 막고 하는 손절이라 손실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4시간 프레임이라 손실폭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부터의 하락폭은 약 4%의 하락이고 선물거래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40%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레버리지를 되도록 저배율로 설정하고 다음 4시간봉 매물대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분할 매수로 낮아진 평단가에 가격이 오면 최대한 본절의 포지션을 종료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파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물대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익숙해지시면 꼭 다른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